안녕하세요. 사주와 부동산의 한번혜입니다. 레미안 루체하임에 대해서 세부 분석에 이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추선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삼성이 만든 홍보자료 살펴보니 레미안 루체하임의 제목을 개포 육룡의 탄생 이렇게 이름 지었더군요. 개포 1, 2, 3, 4단지와 개포 C형 거기에 루체하임을 더해서 개포 육룡으로 거듭나게 될 거라는 기발한 감성 마케팅이라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개포 8단지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8단지는 타사기 때문에 배제시켰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추선님 모셔보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추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레미안 루체하임에 대해서 일단 장점 그리고 단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루체하임 같은 경우는요, 개포 2단지인 레미안 블레스티지와 비교해서 대중교통의 편의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가장 강점으로 보이고요. 특히 학원가와 밀집한 대치동까지 환승 없이 3호선을 이용한다는 점, 그리고 자연환경과 편의시설의 접근성이 좋다라는 것도 개포 블레스티지와 이 내용은 더불어서 강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변에 신축으로 한 분양단지들이 없어서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분양이라는 것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에 비해서 이제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거는요, 개포의 대형 단지들이 2, 3천 세대급인데 비해서 세대수가 작은 점은 단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전에는 행정구역상 개포동이 아닌 일원동으로 편입되어 있는 것이 단점이었는데요. 신주소로는 개포로로 편입이 되면서 그런 부담감은 다소나마 이제 줄어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개포의 대단지 개발과 개포의 물량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런 적정 분양가를 가지고 나올 것인가가 그 판단의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추선님은 이번 루체하임이 얼마가 적정한 분양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적정 분양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적정 분양가라는 거는 분양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항상 낮은 분양가가 적정 분양가고요. 조합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추가 부담금을 줄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높은 분양가가 적정 분양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입장에 따라서 그 분양가가 달라지느냐가 그 적정 분양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닥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어느 정도 분양가가 나왔을 때 완판이 가능할지 여부를 생각해 보는 것, 그 정도가 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루체하임은 어느 정도 분양가로 나왔을 때 완판이 가능할까요? 좀 곤란하긴 한데 개포 2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 3,760만 원으로 나와서 완판을 했고요. 다음 타자로 예상되는 개포 3단지, 즉 DH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 물량이 73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물량에 대한 부담이 적다 보니까 일반 분양가를 4,200, 4,300선으로 지금 나올 거라는 예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라도 조합원이라고 하면은 73개 물량이라면 욕심을 한번 부려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개포에 대한 기본적으로 선호도가 높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대가 상당히 높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일반 분양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제 개포 3 같은 경우는 만족할 수 없는 가격이 나올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루체하임 같은 경우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개포에 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에서는 개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박한 평가가 나오고요. 루체하임 소유주분들은 그 평가는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 둘 사이의 갭을 어느 정도로 맞추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포 블레스티지 분양가보다는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면 약간은 낮은 수준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바람 정도가 있습니다. 네. 약간 낮은 수준 정도. 그럼 참 네.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지.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까지 얘기해야 되나요? 그냥 약간 낮은 수준 정도로 말을 끝내면 안 될까요? 요즘 온라인 너무 몸살이시는 거 아닌가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얼마?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두 단지의 같은 동일 평형 갭을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전체 토탈 금액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저는 한 3,600 후반선 정도가 나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양쪽의 입장을 만족시키는 그런 정도 금액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면 일반 분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서운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개포 같은 경우는 가장 소형인 49제곱의 분양가가 평당 4,500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겨우 49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이 33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S클래스에 이어서 내 집 마련까지도 10세대 이상이 계약이 안 되는 수모를 당했거든요.
이는 가장 인기 있는 평형이 99제곱이었다는 것을 보면 둘 사이의 평당가를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레미안 그 루치아임 팀에서는 그래서 그 소형 가격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해보면서.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소형 59제곱이나 71제곱 그리고 84제곱의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그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같은 49라도 블레스티지는 20평형이고 루치아임은 22평형이 됩니다. 그리고 59제곱의 경우는 블레스티지는 24평형이고 루치아임은 26평형이 되는데요. 이 전용 면적은 같은데 이 평당가를 어떤 평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평당가가 굉장히 그 현저하게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평당가를 믿지 말고 둘 다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꼭 한번 계산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루체하임에 대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루체하임 분양가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일원동과 개포지구의 갭을 측정하는 그 도구로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루체하임이 완판이 되면 개포 블레스티지가 완판이 되는 것과 더불어서 둘 사이의 가격 갭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에 대한 그런 그 대략적인 기준점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점이 바로 이번 일반 분양을 보는 그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루치아임 같은 경우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탈리아와 독일어의 조합으로 아주 빛나는 밝은 빛나는 집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빛나는 집이 빛을 내는 집이 되지 않도록 부채를 지는 집이 되지 않도록 네. 우리가 좀 그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예,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일반 분양을 보다 보면은 조합원들과 일반 분양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장 차이가 꽤 큰데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이 좋을까요? 네, 카페 모 유력 회원이요. 객관적이지 않으면 나만 손해라는 아주 그 이기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손해를 보기 싫어서 객관적일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 객관성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너무 지나치게 믿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객관성을 유지하는 비결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동영상 시도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카페 회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오늘 시도하는 동영상이어서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점 영역을 확대하면서 매물 소개 내지는 간단한 뉴스 브리핑도 오히려 더 확대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거는 출퇴근하면서 편하게 핸드폰으로 보실 수 있게끔 그런 준비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런 작은 시도들이 언젠가 부동산 시장을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왜곡 없이 평준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부족한 우리 첫 번째 자료지만 많이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투선님 오늘 대화 감사드립니다. 이상 사주와 부동산의 한 번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